여기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다는 말로 서로에게 필요하게.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사주 고급 강좌 두 번째 시간으로 종제격과 일행 듣기격에 관련돼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고급 강좌로 들어서면서 이 격국과 용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사주를 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틀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때 이 격국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종간살격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이 종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격 이론이라는 것은 일간인 내가 힘이 전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간인 내가 고립무원이어야 되고 뿌리가 없어야 됩니다. 뿌리가 없다는 얘기는 나를 도와주는 힘이, 생해주는 힘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주 구성에 인성과 비겁이 전혀 없는 사주여야 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이제 종간살격, 종제격, 종식상격 등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종간살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재에 종하는 종제격과 식상에 종하는 종식상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주가 종제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병화잖아요. 그런데 일간인 병화가 나 외에 모두 나를 제외하고 모두 제로 구성된 사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딱 보면은요, 지금 옆에 이제 목기운이 있고 그리고 토기운도 있지만 이것을 자세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지지를 보면 이 신유술 금국이 되죠.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것도 금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을경합 금이 돼요. 그래서 이 을목도 금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기토나 축토는 토생금 하면서 금을 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금에 종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금이라는 것이 재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재에 종하는 종제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포인트로 삼아야 할 점은 이 나를 나타내는 이 병화를 도와주는 목기운이나 화기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목기운이나 화기운이 있으면 이것은 종격의 특성을 잃어버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을목은 을경합 금으로 변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토라는 것은 금을 생해주기 때문에 이 사주 전체는 종제격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볼 때에는요, 이 용신은 당연히 금에 종하는 것이 되니까 용신은 금이 되고요. 그리고 용신을 생해주는 토가 희신이 됩니다. 그리고 기신이라면 이 화기운하고요, 이 화를 생해주는 목하고 화가 기신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딱 볼 때에는 사주가 전부 다 이렇게 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합의 구성이 되면서 금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금을 생해주는 토와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종격이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하고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일간이 고립무원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간을 도와주는 그런 오행이 없어야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격하고 이제 특별격으로 나눴을 때 지금 특별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명심하셔야 될 점이 특별격이라고 해서 종격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주를 나눌 때 사주의 종류가
60만 가지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그 특성에 맞게 나눌 뿐이지, 이 특별격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특별하고 일반격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평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 특별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반격에 있는 사람들보다 사주가 좀 불리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종격이라는 것은 오행이 한 곳에 치중돼 있고 거기에 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에 보시면은 금이 지금 용신이거든요. 그러면 금하고 토가 왔을 때 나에게 좋은 운이고, 목하고 화가 왔을 때 기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대운에서 이 용신운이 들어올 때 확실하게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다 금기운이라든가 아니면 위아래로 토하고 금기운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대운의 구성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39살서부터 48살까지 기축대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토기운이 들어오니까 이분한테는 이 토라는 것이 희신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40대운, 그러니까 39살서부터 48살까지 그 운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반면에 이 목하고 화기운은 89세 이후에 나오니까 그 나쁜 기운은 좀 피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분에게 그 용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금기운이 지금 이 위에는 금기운인데 밑에는 목기운, 이런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용신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이분에게 확실하게 그 좋은 운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요, 지금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그 11살하고 12살 때 위아래로 다 금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금에 종하는 그 종재격 사주고, 이 금이라는 것이 용신이 되니까 당연히 11살하고 12살 때 위아래로 금기운이 들어오니까 이때는 좋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19살 같은 경우는 무진년인데 이때도 위아래로 토기운이 들어오니까 두 번째로 좋은 희신에 해당이 되니까 이때도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갑오년이거든요. 그런데 목화가 기신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갑오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종격이라는 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일반격하고 잘못 구분을 하시면은 완전히 180도 다른 그 사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재격인 사람들은요, 또 이 재라는 것이 그 재물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런 사람들은 그 재물에 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가 그 일간이 나는 힘이 전혀 없으니까 내가 좀 힘을 쓰려고 해도 이 주위에 전부 다 재만 있으니까 이 재에 무릎을 꿇는다, 재에 꼼짝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재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우선시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재에 꼼짝 못하는 종재격 사주니까 그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재물을 우선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종재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사주가 지금 앞에 있는 사주하고 그 완전히 똑같은데 이 시지에 있는 미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있는 이 종재격은 기축시에 이분이 태어나셨는데 이게 축토가 들어와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가정을 해서 이게 미토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미토로 바뀐다면 이 사주는 완전히 다른 사주가 됩니다. 왜 다른 사주가 되냐면요, 다른 조건은 다 똑같아요. 여기 을경합금으로 되고요, 신유술 금국으로 되고, 이것도 이제 토생금을 하니까 이게 이제 종재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토기운 같은 경우는 네 가지가 있잖아요. 진술, 충미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토기운이라도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좀 복잡해집니다. 만약에 축토가 아니라 미토가 들어온다, 그럴 경우에는
이 미를 보면은요, 여기 지장간에 을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을목이라는 것이 목생화 하면서 나의 기운을 강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종재격에서는 내 힘이 강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이 재에 해당하는 이 재성에 굴복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의 힘이 강해지는, 나의 힘을 강하게 해주는 목이나 화기운이 들어오면 나는 매우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축토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 미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을목이 있어요. 을목도 있고 정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생하게 해주는, 나의 기운을 강하게 해주는 목기운이 딱 들어오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 종재격에 있어서 하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것을 일반격으로 봐야 되느냐? 일반격은 아니고 이 거짓 가짜를 써서 가종재격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종격이 되려면 확실하게 종격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그 약간 그 하자가 생기는 이 가종재격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사주의 그 품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주의 품격이 추락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이 원래의 확실한 그 종재격에 비해서는 사주의 질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종재격인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용신운이 올 때는 좋은데, 용신운이 올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기신운이 올 때 상당히 나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재격인 경우에 만약에 기신이 온다. 그러면은 뭐 돈을 갖다가 한 1,000만 원을 뭐 손실을 봤다. 이랬다면은 가종재격일 경우에 이 기신이 온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아니라 뭐 1억 아니면 완전히 그냥 그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종재격이 되려면 확실하게 종재격이 돼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한 가지 하자가 생겨가지고 일반격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이걸 가종재격이 됐을 때 그때는 그 사주의 질이 떨어지는데 사주의 품격이 떨어지는데 그럼 사주의 품격이 떨어지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신이 왔을 때 더 나쁘다. 확실하게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목하고 화기운이 왔을 때 상당히 나쁘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대운에서 봤을 때는요. 이 88세부터 97세까지 이제 갑오 대운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너무 완전히 황혼기니까 인생을 거의 마감할 그 황혼기에 들어오니까 뭐 얼마나 큰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올해 같은 경우 올해 갑오년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종재격일 경우에는 그 기신이 들어왔을 때 그 강도가 더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가 많은 사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작년에 상담을 해드렸던 분인데요. 여성이시고 그때 결혼을 아직 못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결혼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재가 많죠? 여기 재가 많고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사라는 것이 있어갖고 이 나를 나타내는 정화가 있고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화가 있으니까 이것은 종격으로 보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주는 종격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은 갖고 있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요. 사유축 금국 반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라는 것도 금으로 변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토기운은 토생금 하니까 이 금을 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 정화라는 이 기운이요. 나를 돕는 이 정화를 돕는 목기운이나 화기운이 없다고 할 수가 있죠. 주위에는 전부 금기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에 종하는 이 금이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재물운에 해당이 되니까 재에 해당하는 종재격 사주다. 충분히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론적으로 이것은 틀림없이 종격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 이것은 틀림없이 종격이다.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것이요. 100%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격으로 나누고 일반격으로 나누는 것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은요, 이것은 틀림없이 이 종격에 해당이 돼요. 종제격에 해당이 되는데, 종제격에 해당이 된다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이분은 금에 종하는 거니까, 토하고 금이 용신이겠죠. 그렇죠. 지금 이 금이 재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제격 사주라면, 이 금을 생해주는 토가 용신이 되겠죠. 그리고 이 화기운하고 목하고 화기운이 기신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운에 보면은요, 이 대운에 보면 잘 보세요. 6살서부터 15살까지 경진 대운이죠. 그러니까 토하고 금기운이 들어와요. 6살서부터 15살까지.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종제격이라면 그 토하고 금이 용신 운에 해당이 되니까 6살서부터 15살까지는 이분한테 용신 대운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6살서부터 15살까지 이분의 삶은 좋았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6살서부터 15살까지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고 질문을 했더니 아주 안 좋았답니다. 어릴 때 운이 아주 안 좋았대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당연히 토하고 금기운이 들어왔으니까 좋아야 되는데 이분이 안 좋았다 그랬거든요. 최악이었다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종제격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은 일반격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일반격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다른 사람들 보면은요. 다른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마 거의 한 90%는 이 사주를 종제격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해석이 안 돼요. 종제격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틀림없이 종격이다. 틀림없이 특별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 당사자를 붙잡고 지나간 시간을 하나하나 검토해 봐야 합니다. 검토해서 확실히 용신이 들어왔을 때 이때 좋았는지, 그리고 기신이 들어왔을 때 이때 나빴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대운이 이분처럼 이렇게 토하고 금기운이 같이 안 들어오고 뭐 용신과 기신운이 같이 막 섞여서 들어오면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운을 잡고 이제 분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종제격이라면 토하고 금이 용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토하고 금이 언제 있나 한번 보세요. 12살하고 11살, 2하고 1대운에 금기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12살 신미대운 같은 경우는 토하고 금기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좋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21살 경진년 같은 경우 토하고 금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때 좋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할 때, 나는 어릴 때 최악이었고, 21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2년 있다가 그때 너무 안 좋았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때는 일반격으로 보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특별격인데 일반격으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5대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별격이라는 이 이론에 거기에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이제 사주를 딱 가져왔는데 딱 보고서는 특별격이네 그러면서 그대로 계속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 다르게 해석이 나옵니다.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안 맞는다. 이런 말 나오면서 이제 상담한 사람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사주를 딱 봤을 때 이게 일반격이 아니라 종격 같은데 그런 생각이 딱 들 때는 그 사람을 붙잡고 지나간 시간을 하나하나 검토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종격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종격이 아닌 경우가 거의 50%예요. 거의 50%. 그러니까 이 종격이라는 이 이론에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을 잡고 정밀 검토를 해야 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종식상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격이라는 것이 다 특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간살격은 간에 종하는 거고, 종제격은 제에 종하는 거고, 종식상격은 이제 식상에 종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종식상격은 특히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요, 용신을 찾을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주의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주를 딱 보면은요, 사주를 딱 봤을 때요, 얘가 개수예요. 네, 개수인데 옆에 또 임수가 있으니까 아, 이것은 종격이 아니라 그냥 일반격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 자신은 도와주는 오행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무원이어야 되는데 옆에 또 수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것은 종격이 아니고 일반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구성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이 임수는 정임한 목이 되면서 목기운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목기운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진토라는 것은요, 임묘진 목국이 됩니다. 임묘진 목국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밑에는 지지는 전부 다 목국이 됐어요. 그리고 위에는 정임한 목으로 또 목국이 됐어요. 그러면 이 개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부 목국이 되니까 수생목하면서 식신상간으로 다 바뀐 거죠. 그리고 이 화라는 게요. 화라는 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화라는 것이 이 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목생화 하면서 내 힘을 빼는 거고, 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국화 하면서 내가 극하는 거니까 내 힘을 빼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화가 있더라도 종격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종제격이나 종간살격은 용신을 생해주는 게 희신이잖아요. 종간살격, 종제격은 용신을 생해주는 게 희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식상의 경우는 그 식상을 생해주는 것은 나 자신이잖아요. 이 수기운이잖아요. 수생목이 되는데 이 나 자신인 이 일간이 힘을 받으면 안 되니까 이 일간하고 이 식신하고 똑같이 용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힘이 강해지면 안 되는데, 내 힘이 강해지면 안 되니까, 이 종식상격의 경우에는요, 종식상격의 경우에는, 일단 용신은 목기운이 돼요. 여기서 이제 식상에 해당하는 것이 목이잖아요. 그러면, 목을 생해주는 수가 희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희신이 됩니다. 왜 화가 희신이 되냐면요, 이 식상이라는 것은 일하는 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하는 운. 그러니까 일을 했으면 뭐가 생겨야 돼요? 결실이 생겨야 되죠. 여러분 일을 했는데 저기 햄버거집 가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주인이 돈을 안 줘요. 그러면 그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했으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돈에 해당하는 것이 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신이라는 것은 일하는 운이고요. 그 결실이 바로 이 재예요. 그래서 수생목하면서 목생화하는 거죠. 내가 일을 했으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간살격이나 종제격은 그 용신이 있고 용신을 생하는 게 희신이 되는데 이 종식상격에 대해서는 이 식상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용신이 되고요. 그리고 그 결실에 해당하는 재가 희신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가 하나 이렇게 남아있더라도요. 이 화라는 것은 내 힘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는 거죠. 수국화로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격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용신은 식상에 해당되는 목기운, 그리고 재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두 번째로 좋은 희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 힘을 강하게 해주는 게 기신에 해당이 되니까 이 금생수하잖아요. 그래서 금하고 수가 기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놨죠. 화의 힘이 강할수록 수의 기운은 빠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힘을 강하게 해주는 오행이 있으면
그것은 종격이 형성될 수가 없는데 이 화라는 것은 내 힘을 더욱 빼주는 거니까 종격이 형성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분의 이제 그 대운을 한번 볼까요? 이분은 목하고 화가 용신이잖아요. 그럼 이 사주에서 보면 24살서부터 33살까지 을사대운이고요. 그리고 34살서부터 43살까지 병호대운이에요. 그리고 토라는 것도 비교적 희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분한테는 그 금하고 수만 기신이고요. 토도 그렇게 나쁜 거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4세 정미대운도 괜찮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분은 그 대운의 흐름이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죠. 14살 갑진대운, 14살 갑진대운서부터 10년, 20년, 30년, 40년, 한 40년 동안은 용신대운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10대, 20대, 30대, 40대에 용신 대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처럼 이렇게 그 용신운이 잘 들어오면 모르는데 이렇게 그 좋게 흐르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요. 하여튼 이분은 이 종식상격을 가졌고 이 용신운도 아주 기가 막히게 흐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종격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종격이라는 것은 일간인 내 힘이 없어야 돼요. 나의 힘이 고립무원이어야 되고 이 내 주변에 깔려있는 이 기운들이 만약에 그 간살이다 그러면 이 간에 종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전부 다 재다 그러면 내 힘은 하나도 없으니까 무조건 재에 종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처럼 전부 식상으로 돼 있다 그러면 내 힘은 하나도 없으니까 무조건 식상에 머리를 숙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려면 확실하게 숙여야지 괜히 무슨 금기운 같은 게 딱 들어와서 내 힘을 강하게 해준다. 뭐 금이나 수기운이 들어와서 내 힘을 강하게 해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힘을 생하게 해주는 것이 기신이고 이 종하는 것이 용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종격이라고 하고요. 종격이라고 하고 이런 그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한쪽 오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리고 지금 종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일행득기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행득기격이라는 것은요. 일행득기격이라는 것은 그 나를 포함해서 하나의 오행으로만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격이라는 것은 나는 힘이 하나도 없고 다른 오행이 주변에 구성이 된 건데 그러니까 내 힘이 없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다른 오행에 무릎을 꿇는다. 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행득기격은 나를 포함해서 전부 다 한 가지 오행으로 구성된 거예요. 이것을 일행득기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간의 힘이 최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그 종류가 그 오행에 맞게 이렇게 5개로 되어 있는데요. 목으로만 구성된 사주. 그러니까 사주 자체가 전부 다 목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곡직격이라고 합니다. 이 곡직이라는 것은 나무가 이렇게 뻗어가는 모습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로만 구성된 사주를 이 염상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로만 구성된 사주를 가색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가색이라는 말이 이게 농사 짓는다 뭐 그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이 곡직이라는 것은 이 가색이라는 것은 이 심을 가자에 거둘 색자를 써서요. 그 농사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가색격이라는 것은 이 토로만 구성된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종역격은 금으로만 구성된 사주. 그리고 윤학격은 수로만 구성된 사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칭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주를 딱 봤을 때 이것이 목으로만 구성됐는지 화로만 구성됐는지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셔갖고 이 용신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곡직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지금 갑인년, 정묘월, 갑진일, 병인시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를 봤을 때 이 사주가 전부 다 목기운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합이라든가 아니면 삼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보셔갖고요. 이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진이라는 토기운이 있어요. 토기운이 있는데, 이것은 임묘진 삼합이 되겠죠. 방합이 되겠죠. 임묘진 합이 되면서 이것이 이 밑에는 전부 다 목기운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 천간을 보면은요, 일단은 일간인 내가 간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병화하고 정화, 화기운 두 개가 여기 위에 있어요. 그러면 사주를 봤을 때 이게 지금 100% 목기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진은 임묘진으로 방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옆에 보시면 일간 옆에 보시면 화기운이 두 개나 있으니까 이게 전체 8글자 중에 6글자만 목기운이 되고 이 두 개의 화기운은 두 개는 화기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 사주는 곡직격으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일단은 이 곡직격이 되는 조건을 보면은 일간이 간목이나 을목이어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간이 간목이나 을목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지가 전부 목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임묘진이나 해묘미, 뭐 방합이나 삼합이 되든 아니면 전부 다 목으로 되든 하여튼 이 지지는 전부 목기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지가 다 목기운이 됐고 이 일간도 지금 목기운이죠. 그리고 지금 이 화기운이 이제 옆에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요. 천간지지에 목을 극하는 금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곡직격이라는 것은 이 사주 자체가 전부 다 목을 표방하는 목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인데 이 목을 극하는 게 금금목으로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기운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것은 곡직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금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갑격도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갑격도 안 되고 일단은 특별격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금기운이 있는 게 아니고 목을 극하는 금기운이 있는 게 아니고 목이 생해주는 화기운이 있다. 화기운이 이렇게 두 개 정도 있다. 나머지는 다 목기운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 화기운은 여기 목기운이 아니라 화기운이 두 개가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곡직격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기운이 없다는 게 중요해요. 금기운이 없고 그리고 목이 생해주는 화기운이 두 개 정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100% 목기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곡직격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용신이 뭐냐? 당연히 다 목을 표방하니까 목이 용신이 되고요. 그리고 목을 생해주는 수기운, 그리고 목이 생하는 화기운, 여기까지 희신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신은 목을 극하는 금기운이고요. 그리고 금을 생해주는 토기운, 이 금을 생해주는 토기운이 기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목이 많은 분들은요, 이 목이 생하는 것이 학문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종이가 없을 때, 그때는 나무 잎사귀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고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도 종이의 원재료가 되는 것이 나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라는 것은 학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기운이 많은 분들은 다른 계통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공부를 계속 하셔가지고 뭐 학자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기운으로 된 염상격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지금
딱 봤을 때 토가 지금 보이고요. 토가 보이고 목이 3개나 보이고 화가 4개가 보이는데 이 사주를 이제 그 딱 보이는 대로만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합이라든가 뭐 여러 그 삼합이라든가 방합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또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 인이 있고 술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호술 삼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가 전부 다 화기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간이 병화나 정화여야 돼요. 그래서 이 사주를 딱 봤을 때요. 일간이 병화나 정화고 지지가 삼합이든 방합이든 아니면 전부 다 화로 돼 있든 해서 지지가 전부 화로 변했다. 그러면 이 화를 극하는 수기운만 없으면 화를 극하는 수기운이 없으면 이 사주는 특별격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 구성 조건을 보면 일단 일간이 병화나 정화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병화고요. 그리고 지지가 화국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호술 삼합이 되면서 밑에 지지는 다 화가 됐어요. 그리고 양쪽에 목기운이 있는데 이 목이라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염상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천간지지에 이 화를 극하는 수가 없어야 합니다. 수국화로 화를 극하는 것이 수니까요. 이 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것은 염상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용신이 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화를 생해주는 목기운, 그리고 화가 생하는 토기운까지 희신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화기운을 극하는 수기운, 그리고 수를 생하는 금기운, 이 두 가지는 기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분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분이 이제 화에 종하는 그 염상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목이나 화기운이 왔을 때 그때 좋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을 딱 보면은요, 그 확실하게 대운이라는 것이 목이면 목, 화면 화, 아니면 목하고 화가 섞여서 들어오든가 이런 식으로 딱 들어와야 아 좋을 때는 확실하게 좋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분의 대운은요 화기운이 들어오면 지지가 화기운이면 천간은 수기운이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용신과 기신이 섞여서 들어오니까 이분 대운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그 좋은 대운이 안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일간에서 한번 볼까요? 일간에서 보면은요, 화기운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 정화하고 병화인데, 여기서 쭉 보면은요, 41살하고 42살. 이때 병인년하고 정묘년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 용신 운에 해당이 되니까 좋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32살에도 이제 그 정사년이 들어오죠. 위아래로 다 화기운이니까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살 같은 경우요. 갑오년. 그리고 20살 같은 경우 을사년. 이럴 경우에는 좋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토까지 희신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19살, 20살, 21살, 22살 뭐 한 이 정도까지 이때는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그 요즘 이분은 좀 나이가 드신 분이지만 그 요즘으로 따지면은 그 19살이면 이제 고3 때 대학교 이제 진학할 그럴 때인데 이때 좋은 운이 들어오니까 이분이 이제 그 학교를 진학한다든가 할 때에는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또 수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 때 보면은 26살 신해년, 27살 임자년 이럴 때 38살 개해년 이럴 때에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특별격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요. 언제가 용신이고 언제가 기신인지 확실하게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사주만 딱 보고서 이 사람은 그 염상격이 틀림없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더라도 그 사람을 붙잡고 확실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20살 을사년 21살 병오년 이때 이제 목하고 화기운이 들어오면서 이분이 용신운인 게 틀림이 없는데 사람을 붙잡고서 물어봤더니
아우, 나는 그 20살 때 아주 그냥 고생도 많이 하고, 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남들은 다 재밌게 노는데, 뭐 나는 그때 무슨 사고 당해가지고, 뭐 고생하고 병원 다니고, 또 막, 진짜 생각하기도 싫다. 최악이었다. 막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이제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다른 거 이제 지나온 시기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이 염상격이라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만 보고 딱 결정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주를 딱 보고, 아, 이거 옳거니, 이건 염상격이구나 하면서, 이 염상격에 맞춰서 당신은 그 목하고 화기운이 올 때 좋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을 하면서, 뭐, 올해가 이제 갑오년이니까 정말 좋겠네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떠들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어쩌면 이렇게 정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론적인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 특별격인 경우는 특별격으로 의심이 간다 그러면 그 상대방을 잡고 지나간 시간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요. 어머니가 이제 애를 낳는데 우리 아들 3살 되는데 이 아이 저기 사주 좀 분석해 주세요 하고 딱 왔으면 손님도 안 오는데 이제 어쩌다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왔는데 자기 사주를 봐달라는 게 아니라 3살 먹은 애 사주를 봐달래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런 사주가 딱 나왔어요. 오행이 한쪽으로 딱 치우쳐져 있는데 딱 보니까 염상격 같아. 그럴 경우에는 못 본다고 하셔야죠. 돈이 좀 아깝더라도 그 염상격, 이 아이는 염상격이나 하고서 염상격이구나 생각하고서 이 염상격에 대해서 이제 계속 떠든단 말이에요. 이 아이는 언제는 좋을 거고 언제는 나쁠 거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딱 돌아가서 그 어머니가 그 상담가가 한 얘기를 마음속에 이제 품고서 평생을 사는 거죠. 자기 자식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거를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얘는 언제 좋고 언제 나쁘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할 텐데 딱 자라면서 이렇게 크는 걸 보니까 정반대라는 거죠. 좋다고 할 때 나쁘고 나쁘다고 할 때 좋고 이런 식으로 정반대 엉터리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담을 한다는 것이 이게 상당한 책임감이 있고 그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중대사에 대해서 논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엉터리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 3살 먹은 애가 3살 먹은 애 그 사주를 딱 갖고서 어머니가 왔는데 이 염상격인 것 같다. 특별격인 것 같다. 그러면 얘는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려갖고 지금 분석하기는 어렵고 한 고등학교 뭐 한 1, 2학년이나 최소한 한 20살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이론적으로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이 책에 나온 대로 진짜 그 화기운이 이렇게 됐을 때 일간이 그 화기운이고 밑에 지지가 다 화기운이고 이 화를 극하는 수가 없을 때 100% 염상격이다. 이렇게 딱 그게 정말 한 치의 그 오차도 없이 정확하다면 그냥 이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100% 염상격으로 나온 사람도 일반격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이런 게 또 안 맞으니까 자꾸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격국에 관련된 그 책이 두꺼운 책으로 하나라니까요. 이 격국만 공부하는데 몇백 페이지짜리 그 책을 갖다가 막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그걸 다 할 필요가 없고 이 특별격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붙잡고 용신과 귀신을 찾아내가지고 그 지나온 세월을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그 특별격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은 일반격에 해당이 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염상격의 예로 이 삼국지에 나오는 이 간운장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운장이라는 사람은 이 삼국지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사셨던 분이잖아요.
그 거의 전설이 되신 분인데, 이런 분의 그 사주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이 대만에 있는 학자가 이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사주가 간운장의 사주다 하고서는 이제 그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좋은 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은요, 지금 이 간운장의 사주는 전형적인 염상격 사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간이 병화나 정화여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병화를 갖고 있고요. 병호일주예요. 그리고 밑에 지지가 전부 다 화로 되어 있습니다. 5, 5, 5, 5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라는 것이 그 도화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 5화를 이제 4개를 쫙 깔고 있고, 그리고 그 여기 천간이 이제 병화하고 이제 갑목이 있는데, 이 갑이라는 것은 목생화를 해주니까 당연히 이것은 그 전형적인 그 염상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100% 염상격인 사주도 이런 사주가 이제 어떤 분이 있다고 해요. 똑같은 사주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분이 저도 염상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그 사람 붙잡고서는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간운장의 이 사주가 이렇다 하고 이제 대만 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분은 그 염상격이니까 목하고 화가 용신이잖아요. 목하고 화가 용신이에요. 그리고 이 화를 극하는 수기운이 기신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수를 생해주는 수기운하고 금기운이 기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운장이 이제 그 화려한 삶을 이제 사시다가 그 경자대운이 와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대운수는 지금 정확하지가 않고요. 7대운인지 아닌지 이 대운수는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 대운을 보면은 이 한 60 정도 돼가지고 50대 이 경자대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경자대운에서 사망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대만학자의 말은. 그 삼국지에 보면 뭐 물에, 하여튼 이분이 이제 염상격이니까 이 물에 상당히 약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경자대운이 금생수하면서 그 기신운이 강력하게 오는 이 대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경자대운에서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격 같은 경우에는 그 용신운과 기신운, 이것을 잘 봐야 되고요. 특히 가짜가 들어가는 무슨 가종격이라든가 뭐 이렇게 확실하게 그 종격이나 그 일행듣기격이 확실하게 되면 모르는데, 여기서 약간 벗어난 경우, 그래서 하자가 생긴 경우에는 그 갑격이 되고, 이 갑격이 됐을 때에는 그 기신운이 들어왔을 때 그 더 나쁘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격국의 종류가 너무 많아갖고요. 제가 오늘은 그래도 할 만큼 하려고 했는데, 한 가색격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염상격까지만 해야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가색격도 하고, 뭐, 윤화격도 하고, 중역격도 하고, 그래서 그 나머지를 이제 끝내고요. 이 전체 사주의 약 10% 정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특별격도 내용이 그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행이 하나로 이렇게 딱 돼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특별격을 좀 의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종격과 그 일행득기격의 차이는, 종격의 경우는 일간인 나가 고립무원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위에 한 가지 오행으로 된 거고, 이 일행득기격 같은 경우는 나를 포함해서 전부 다 한 가지로 돼 있는 것, 한 가지 오행으로 돼 있는 것, 이것을 일행득기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행득기격의 경우는 일단은 내가 이 오행에 딱 맞아야 되고요. 밑에 지지도 뭐 삼합이 되든 방합이 되든 어떻게 돼가지고, 이 염상격을 예를 들면 이 염상격에는
그 병화나 정화가 일간을 차지해야 되고 지지가 전부 화기운이어야 되는데 그 외에는 그 이 오행을 극하는 뭐 수기운이 안 들어오면 일단은 그 염상경으로 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목 같은 경우도 목생화 해주니까 그 이 사주는 전형적인 그 염상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지금 격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특별격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격으로 들어가서 일반격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 사주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눈에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요 이론을 이제 다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제가 게시판에 지금 현재 사람들 사주를 풀어서 그 60분 정도 분량으로 이 올려놓은 동영상만 현재 27개를 게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달에 한 4, 5개 정도, 한 달에 4, 5개의 그 사주는 이렇게 계속 올릴 생각인데, 나중에 실전풀이 시간에는요, 그 게시된 사주 갖고 다시 한번 하나씩 풀고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그 사주를 분석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격국에 대해서는 그 어렵게 설명을 하려면은요 한없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이 또 100%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 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이 가장 쉽게 그 나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